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요즘 부쩍 뜨개인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뜨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되게 기초적인 질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뜨개를 겨울에만 반짝하는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뜨개를 하신다는 건 저처럼 뜨개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뜨개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그간 질문들을 보면서 이건 알고 뜨개를 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뜨개가 처음이신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편물을 도전하시는 거면 제 영상이 그렇게 도움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단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보통 코수를 세는 건 쉬워 하시는데 단수를 세는 거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완전 기초적인 건데, 코수를 세는 거는 뭐 단순히 지금 바늘에 꽂힌 이 코수를 세면 되겠죠. 또는 이 밑에 V자 모양을 보고 코수를 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세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 V자 모양이 있거든요. 이 V자 모양을 세는 거예요. 이게 한 코예요. 이게 한 코.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세보자면 V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코. 그래서 이 V자의 개수를 세서 코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 코의 모양이 이렇게 V자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편물 뒤쪽에서 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안뜨기 편물이거든요. 안뜨기는 이렇게 가로줄이 많이 보이는 편물의 모양을 안뜨기라고 해요.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V자 모양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겉뜨기 모양인 거고요. 그래서 이 안뜨기로 세워보자면 안뜨기로 세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 가로줄, 이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하나당 한 코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잘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 가로줄이 이 바늘에 꽂혀 있는 이 모양의 가로줄이 있고 그 옆에 이 코와 코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런 가로 무늬도 있어요. 코에 걸쳐져 있는 무늬의 가로줄을 세는 거예요. 제가 이 라인, 여기 이 코 밑으로 쭈루룩 내려오는 이 라인을 세볼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당 한 코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잘 넘어가 보면 얘 끝에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14이었거든요. 14, 15, 16. 잘 보이셨을까요? 겉뜨기 편물에서는 단순히 이 V자 모양만 세주면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냥 V자 이거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주면 되지만 안뜨기 무늬는 조금 다르다는 거. 안뜨기는 코 모양에 있는 가로줄이 있고 코와 코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가로줄 무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살짝 이렇게 펴보면 코와 코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가로줄이 있어요. 그런데 겉뜨기 편물에서는 모양이 V자 모양이기 때문에 전혀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의 개수를 세시면 되고, 단의 개수를 셀 때는 이 V자 무늬 하나당 한 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마커를 꽂은 여기서부터 단을 세고 싶어.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냐면 V자 하나, 둘, 셋, 넷. V자가 4개가 지금은 3개가 쌓여있지만 바늘에도 하나가 꽂혀있기 때문에 저는 바늘에 꽂혀있는 것도 한 단이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단을 떴다고 저는 그렇게 세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늘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세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진 않고, 내가 이 마커에서 꽂은 거서부터 단을 셀 거야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단을 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떠진 편물에서는 단을 세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뜨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뜨기를 해볼게요. 겉뜨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단수 체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떠진 오른쪽 바늘에 있는 코에다가 저는 마커 표시를 해요. 이거 한 단. 제가 지금 뜬 거 이렇게 한 단 표시한 거예요. 뜨고 있는 단에서, 뜨고 있을 때 바늘에 꽂혀 있는 코에다가 이 마커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뜨기를 해볼게요. 저는 겉에서는 겉뜨기 모양이고 편물 뒤쪽에서는 안뜨기 모양이 나오는 메리아스 뜨기 편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겉쪽에서 겉뜨기로 떠줬고 편물 뒤쪽에서 안뜨기로 뜨는 메리아스 뜨기 편물. 그러면 지금 제가 안뜨기를 뜨고 있는 단은 두 번째 단이 되는 거죠. 겉뜨기로 한 단 떴고 안뜨기로 한 단 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단째를 뜨고 있어요. 두 단을 떴고, 이제 내가 두 단을 떴는데 내가 얼마를 떴냐 확인을 지금 해보자면, 지금 두 단밖에 안 떴기 때문에 좀 쉽긴 하지만, 제가 마커를 꽂아둔 이 한 코, 이거 있죠? 이게 지금 한 단이에요. 한 단, 그리고 바늘에 꽂혀 있는 거 두 단. 이렇게 해서 저는 단수 체크를 해요. 하나, 두 단. 한 단을 더 떠볼게요. 한 단을 더 떴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세 단을 뜨게 된 거죠. 이 마커가 꽂혀 있는 거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해서 단수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뜨개를 하다 보면 단수 체크를 계속 하면서 뜨개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단수 체크를 해요. 지금 이거랑 이 마커 사이가 길고 이건 짧은 이유는, 여기는 지금 20단이라는 암묵적인 저의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20단, 짧은 거는 10단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마지막 마커 꽂힌 데서부터 총 몇 단을 뜬 걸까요? 한번 같이 세볼까요? 이게 좀 겉뜨기 모양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 순 있는데, 이 겉뜨기 오른쪽 가닥, 이거를 세주면 되거든요. 이 마커가 꽂혀 있는 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13단을 떴어요. 저는 보통 10단마다 마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뜨다 보니까 마커 체크를 하지 못하고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저는 암묵적으로 이게 길게 한 거는 20단이기 때문에 20단, 30단, 40단, 43단을 지금 떴네요. 이런 식으로 단수 체크를 하시면서 뜨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에 보면 단수 체크를 하면서 떠야 된다, 아니면은 몇 단까지 떠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체크하면서 떠야 된다는 거예요. 메리아스 뜨기 편물에서 단수 체크하는 거는 조금 쉬운 편인데, 제가 또 다른 모양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숄에서 이런 무늬를 많이 보고, 아니면 옷에서 그 마무리, 옷에서 뭐 소매 고무단 마무리가 아니라 가터뜨기 마무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가터뜨기 무늬인데, 이 무늬에서도 코수랑 단수 세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수 세는 거는 일단은 바늘에 걸린
이 라인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뜨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로줄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또 아래로 이렇게 온폭 들어간 가로줄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이 라인을 세주면 돼요. 지금 2줄에 있는 거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코네요. 제가 이 바늘에 지금 20코를 잡아가지고 가터뜨기 무늬로 지금 뜨개를 하고 있는 편물이에요. 가터뜨기인 경우는 겉뜨기와 안뜨기를 같이 편물 한 면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단수 체크하는 게 가터뜨기 무늬에서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단수를 세보도록 할게요. 이 V자 모양에서 이 오른쪽 가닥에다가 이 마커를 지금 꽂았어요. 그러면 이 가터뜨기 무늬가 좀 되게 복잡해 보여도 이 V자 모양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잡아당기면 그 V자 모양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늘에 꽂혀 있는 것까지 개수를 지금 세볼게요. 잡아당겨서 개수를 확인해 보면 하나, V자 2개, 둘, 또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이게 7단을 지금 뜬 거예요. 이렇게 단을 세주면 되고요. 이 지금 뜨는 것부터 내가 단수 체크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뜨고 있어요. 바늘로 뜨고 있고 제가 단수 체크를 할 때는 뜨는 거, 방금 뜬 거에다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체크했고 또 떠볼게요. 2단 떠볼게요. 가터뜨기 무늬인 경우는 편물을 겉쪽에서 뜰 때도 겉뜨기로 뜨고요. 편물 뒤집어서 뜰 땐 또 겉뜨기로 떠요. 겉쪽에서 겉뜨기 모양으로 떴고 편물 뒤집어서도 겉뜨기로 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2단을 떴고 편물을 뒤집어서 마커가 꽂혀 있는 거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마커가 꽂혀 있는 거 1단, 그 다음에 바늘에 꽂혀 있는 거 2단, 이렇게 2단을 뜬 거예요. 근데 가터뜨기 무늬인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편물을 하나 뜨고 나면 이 가로줄이 하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뜨다 보면 마커를 저는 여기다가 꽂지 않고 아예 이렇게 꽂아서 단수 체크를 하기도 해요. 2단을 뜨면서 생기는 땀 부분에 노란색 마커를 꽂은 것도 남색 마커를 꽂은 것과 같은 곳에다가 꽂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코 모양에 마커를 오른쪽에 꽂느냐 왼쪽에 꽂느냐의 차이거든요. 체크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일관된 규칙대로 나만의 시그널대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수 체크하는 거는 보여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수를 했을 때예요. 내가 단을 10단까지만 떠야 되는데 막 13단을 떠버렸어. 그 3단은 풀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겉뜨기랑 안뜨기를 바꿔 떠서 뜬 경우도 있어요. 더 떴을 때는 편물을 그냥 풀러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1단을 더 떴는데 이거를 풀러야 돼. 그랬을 때는 그냥 거꾸로 풀면 돼요. 거꾸로 푸는 방법은 뜨던 것에 반대로 해주면 돼요. 지금 이 실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왼쪽 바늘에 이 코들이 다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풀러야 되니까. 그러면 이 걸려있는 코 밑에 요 V자, 이거 밑에 고리 있죠?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요. 그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풀러요. 또 그 밑에
코 바늘에 걸려있는 코 밑에 V자 가운데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풀러요. 또 이렇게 찔러 넣어서 풀러요. 처음에는 이거 푸르는 행동 자체가 되게 어렵고 낯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코 한 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편물을 좀 잡아당겨서 이 밑에 있는 V자에 왼쪽 바늘을 찔러 넣어서 코를 풀고, 찔러 넣어서 풀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모르고 바늘을 왼쪽 바늘을 찔러 넣은 다음에 풀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풀러버렸어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덩그러니 빠져나와 있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코를 손으로 잘 잡아가지고 바늘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다가 또 빠뜨렸는데, 이렇게 빠뜨렸는데 바늘을 막 움직이면 코가 막 풀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럴 때는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있죠.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꽂아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코가 더 풀리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마커핀 같은 거, 마커핀 같은 걸로 이 코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이게 코가 그대로 놔두면 이 끝까지 다 풀려요. 그래서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마커핀으로 이렇게 딱 찝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한 단을 풀어주는 거죠. 지금 저는 코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렀는데 여러 단을 풀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00코를 잡았는데 6단을 풀러야 되는 경우. 네, 이런 일은 발생되면 안 되겠죠. 이건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여만 드릴게요. 일단 바늘을 코에서 완전히 뺀 뒤 원하는 단만큼 푼 뒤에 바늘을 끼워주는 거예요. 이때 바늘을 끼우면서 코가 더 풀릴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줄을 끼워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둘 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바늘 뜨개에 능숙하지 않으시다면 단수 체크를 잘 하셔서 뜨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100코 정도 한 단 푸는 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I can do it. 이렇게 해서 꽂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뜨개가 어느 정도 능숙하신 분들이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한 코 한 코 풀으셔야 돼요. 한 코 한 코.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제일 안전하게 코를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겉뜨기랑 안뜨기를 바꿔서 뜬 경우예요. 그러니까 잘못 뜬 경우인 거죠. 단순히 내가 이걸 코를 풀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좀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뜨다가 안뜨기로 잘못 떠버린 거를 몇 코 뜨다가 알게 됐을 때는 내가 여기 안뜨기를 모르고 잘못 떴네?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몇 개만 풀러내서 안뜨기로 잘못 뜬 것을 풀러내서 다시 겉뜨기로 뜨면 돼요. 그러니까 몇 코 정도 풀러서 코 모양을 그냥 단순히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수정하기가 쉽죠. 내가 틀린 거를 바로 알았을 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내가 잘못 뜬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요거 코 하나 때문에 다 풀러야 돼요? 그러면 조금 곤란하죠. 내가 단을 많이 떠서 이미 많이 떠버린 거는 어차피 풀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풀러내야 되지만, 내가 요거 코 모양 요거 하나 틀린 것 때문에 풀러야 되나? 하실 때는 저는 그냥 제일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냥 흐린 눈을 하셔라. 눈을 좀 흐리게 뜨고 내가 틀린 거는 내가 초보이니까 하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꼭 수정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수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뜨개를 처음 하시는 거라면 뜨개 편물에 집중을 해서 내가 틀리고 있는지 제대로 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떠야 되는 그런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 틀린 거, 내가 틀린 코가 여기잖아요. 이 코까지는 좀 풀어주셔야 돼요. 한 코 한 코
코가 빠지지 않게, 우르르 풀려버리지 않게 풀러주세요. 지금 이 틀린 코 여기까지 풀렀어요. 그러면 이 코는 왼쪽 바늘에서도 빼줘야 돼요. 이 틀린 데까지 코를 풀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만 쭈루룩 풀러내는 거예요. 여기 틀린 부분까지만. 그래서 왼쪽 바늘에서도 코를 풀러주세요. 이때 너무 미끄러운 실을 쓰는 경우는 코가 우르르 풀릴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히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거는 이런 코바늘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를 수정할 때 코바늘이 있으면 쉽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쉬운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코바늘이 대바늘처럼 이렇게 굵기가 있거든요. 호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틀린 데까지 코를 풀어내요.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좀 편하냐면 이 코랑 코 사이에 가로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가로줄을 탁 올려서 코를 풀어내요. 아직 이 가로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 더 풀러요. 바로 밑에 있는 거 풀렀어요. 이거를 풀러냈더니 가로줄, 내가 잘못 든 게 풀렸어요. 그러면 재빨리 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코바늘을 이렇게 통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를 제가 보니까 2개를 풀러냈어요. 코를 2단을 풀러낸 거예요. 1단, 2단. 이렇게 코바늘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코 있고 떠야 될 실이에요. 이게 이 뒤에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실을 코바늘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코바늘 코에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코바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쉬울 거예요. 다시 이렇게 코바늘에 꽂혀 있죠? 그러면 실 뒤로 코바늘 이 머리 이렇게 코가 꼬그라진 거 이 머리를 뒤로 보내서 이 머리를 실에 걸어서 이 코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코 모양이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 코에 코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왼쪽 바늘에 꽂아주세요. 근데 이때 왼쪽 바늘에 꽂을 때 코를 뒤에서 꽂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저희는 뜨개를 할 때 이렇게 앞에서 뒤로 찌르기 때문에 왼쪽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서 이렇게 코바늘을 이제 빼주세요. 그러면 코바늘 사용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안뜨기로 잘못 떴던 게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 상태로 뜨개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코바늘이 호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수정을 할 때는. 그래서 호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뜨개 쇼핑할 때 내가 이거 대바늘 틀릴 때 리페어용으로 이거 사야지 하고 이런 거 그냥 덥석 사실 필요가 없고 뜨개실이나 뭐 그런 뜨개용품을 주문할 때 사은품을 선택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쇼핑하실 때 사은품을 선택하는 게 나오면 코바늘을 선택해서 받은 걸로 이렇게 쓰면 좋아요. 대신 코바늘도 2종류가 있어요. 레이스용이랑 모사용이랑. 레이스용은 코바늘 머리가 되게 작아요. 모사용 코바늘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때 보통 호수는 랜덤이라고 써있는데 상관없어요. 코바늘이기만 하면 돼요. 저도 이렇게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코바늘을 사은품으로 받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호수에 따라서 이 머리 부분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머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머리의 크기에 따라서 실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뺄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호수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꺼내서 리페어로 쓰는데 밖에 나가서 뜨개를 할 때 이런 거 다 챙겨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서 틀릴 때를 대비해가지고 리페어용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편물 겉쪽에서 수정하는 걸 알려드렸고 지금 편물 안쪽에서도 코 모양을 수정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모르고 뭐가 코가 잘못 떠졌어요. 겉쪽에서 보면 안뜨기로 지금 잘못 떠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코까지 풀러내요. 안뜨기 코도 코가 잘 풀리지 않게 잘 풀러내고 지금 여기까지 풀러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늘에서 코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가로줄을 잡아당겨서 코가 잘못 떠진 것까지 풀러내요. 아직 지금 잘못 떠져 있어요. 하나 더 풀러야겠네요. 하나를 더 풀러내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똑같이 두 단을 잘못 떴어요. 그럼 두 단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겉뜨기 모양이 나오게 제가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안뜨기 모양으로 수정을 하려면 이때 저는 그냥 편물을 뒤집어요. 여기서 안뜨기로 하려면 이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바늘을 일단 꽂아둔 상태에서 편물을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코가 풀리지 않게 코바늘에 꽂아가지고 편물 겉쪽에서 겉뜨기 모양으로 수정을 해줘요.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겉뜨기로 코 모양을 수정을 하신 뒤에 여기가 오른쪽이 됐다 왼쪽이 됐다 일단 바늘에 꽂아줘요. 바늘에 꽂아서 코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해주고 코를 다 수정한 다음에 뜨던 방향으로 뜨던 면으로 편물을 뒤집어주면 돼요. 지금 이 코가 이 왼쪽 바늘에 와야 되죠. 그 왼쪽 바늘에 옮겨놓고 다시 뜨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를 수정하는 방법은 겉뜨기 모양으로 수정하는 것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 코를 이상하게 틀려가지고 하나는 겉쪽에서 수정해야 되고 하나는 뒤에서 수정해야 돼서 막 뒤집는 게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뒤집어서 수정하시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코바늘 잘 활용해서 코 모양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권장 바늘이라는 거하고 게이지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집에서 뜨개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 고민해야 되는 게 바늘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뭐 이런 굵기의 실이면 어떤 바늘 사이즈, 뭐 이런 굵기는 뭐 4.5, 뭐 이런 굵기는 4mm 이런 식으로 바로 바늘 사이즈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그간 뜨개를 해오면서 쌓아온 저만의 데이터 덕분이겠죠. 하지만 초보이시라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난감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참고로 보셔야 될 게 제가 실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실의 띠지를 보셔야 돼요. 실의 띠지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구매하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권장 바늘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사이트에 권장 바늘 사이즈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신다면은 이런 띠지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실을 좀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띠지에 보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이지 값이랑 바늘 사이즈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심플리 데님이라고 하는 실이고 여기 보시면 이 띠지에 웬만한 정보가 다 이 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어디서 만들었으며 뭐 어느 회사인 거며 뭐 어떤 마크를 뭐 취득했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성분이라든지 뭐 50% 뭐 안티필링 아크릴에 50% 코튼에 뭐 이런 식으로 100g인데 280m 야드로는 306야드가 감겨 있다라는 이런 정보와 뭐 세탁 정보까지 나와 있어요. 30도씨 물에서 뭐 빨래해야 되고 뭐 다리미가 안 된다는 건가요? 뭐 이런 정보들, 빨래 정보들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권장 바늘과 게이지 값이 나와 있어요. 권장 바늘은 이 생긴 게 약간 시침핀처럼 생겼지만 대바늘이에요. 대바늘 뜨기로 4mm, US로는 6호 바늘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권장 바늘 사이즈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이 사방 10×10cm에 22 스티치스라고 나와 있는 거 22코라는 뜻이고 28 로우즈라고 되어 있는 거 28단이 나온다. 10×10 이 사이즈 안에 10cm, 사방 10cm 사이즈 안에 22코에 28단의 게이지 값이 나온다라고 지금 띠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실 띠지에도 나와 있지만 실 사이트에도 아마 똑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띠지에 나와 있는 경우는 사이트에 다 똑같이 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외국 실이고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띠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루마 실인데 다루마 실은 또
영어로도 이렇게 뭐 랑부의 울 코튼 이런 정보가 영어로도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일본어예요. 일본 실은. 그래서 뭐 실이 대충 볼게요. 저는 일본어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못 읽고 여기 일본어로 뭐 몇 퍼센트 있는 거 보니까 성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랑부의 메리노 울이 60%이고 코튼이 40%다. 그리고 여기 위에 뭐 50g에 166m가 감겨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게 게이지 값인데 게이지 값도 이렇게 뭐 26코에서 28코에 34단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여기 밑에 보면 나와요. 권장 바늘 사이즈가 위에는 대바늘 사이즈라고 했죠. 3에서 5호. 근데 일본은 바늘 사이즈를 저희랑 표기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표기법이 달라서 이 바늘 사이즈가 뭐 3mm에서 5mm라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 표기법에 따른 일본의 기호 표기법에 따른 거고 이 밑에는 아마 코바늘 호수는 같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 밑에 기호가 코바늘 모양이라서 모사용 4호에서 5호 바늘을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게이지 값은 10 곱하기 10cm 안에 26에서 28, 이게 S가 스티치라는 약어기 때문에 26에서 28코 정도고 34에서 37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게 지금 대바늘 표기인데 3에서 3.6mm 바늘을 사용하래요. 이거랑 좀 다르죠. 이거는 일본식 바늘 표기법이고 이거는 이제 미리로 된 표기법이에요. 3mm에서 3.6mm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 실을 3.5mm 바늘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권장 바늘 사이즈에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 정보를 띠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럼 구매하신 사이트에는 당연히 한국어로 써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 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대바늘이죠. 3.5에서 4호 정도 되는 길이. 게이지가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8코에서 36단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이 V자 모양 여기에 써 있는 건 코고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써 있는 건 단수라는 거를 대충 그냥 때려 맞추면 돼요. 뭐 실 정보들 여기 뭐 세탁 정보 나와 있고 이거는 소울이라는 리네아에서 만든 실인데 이 실 같은 경우는 게이지 값은 나와 있지 않아요. 게이지 값은 나와 있지 않은데 권장 바늘 호수는 나와 있어요. 이 실이 굉장히 얇은 실이기 때문에 4겹으로 떴을 때는 3.5mm 바늘을 써야 된다. 뭐 3겹에다가 모에 섞으면 4mm다. 근데 모에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바늘 사이즈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띠지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어울림실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낙양모사에서 낙양모사 맞죠? 낙양모사에서 만든 실인데 이 실 같은 경우도 웬만한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이 볼이 한 볼이냐 두 볼이냐 이게 1합이냐 2합이냐라고 보시면 이게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3합으로 뜨는 거면 대바늘 3mm에 코바늘 5호 바늘을 6호 바늘을 써야 된다. 근데 게이지 값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얇은 실들은 게이지 값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이지 값은 저희가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띠지에서도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해서 바늘 사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권장 바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진짜 권장하는 바늘 사이즈일 뿐이지 이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단 그 바늘로 떠보는 거예요. 이 실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퐁티실을 받았는데 이 권장 바늘이 3.5에서 4mm 바늘로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5mm로 뜰 것이냐 4mm로 뜰 것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떠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편물을 떠보고 내 마음에 드는 바늘 사이즈로 뜨개를 계속 이어나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퐁티실로 스카프 이거 뜨고 있는데 지금 제 바늘 사이즈는 4mm 바늘이에요.
3mm 바늘로 지금 뜨개를 하고 있어요. 3.5mm도 권장 바늘 사이즈지만 제가 떠보니까 이거는 4mm 바늘로 뜨면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뜨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에다가 이렇게 찰랑찰랑 두르는 스카프이기 때문에 4mm를 선택했지만 또 옷을 뜨게 되면은 이거는 3.5mm로 뜨게 될 것 같은 바늘 사이즈예요.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떠봐야지 알 수 있고, 또 이 권장 바늘 사이즈가 이렇게 있지만 내 손이 쫀손이냐 아니면 널손이냐에 따라서 바늘 사이즈가 위아래로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일단 떠보셔야 됩니다. 떠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게이지 값이라는 거예요. 도안을 볼 때 보통 옷의 크기, 그리고 뭐 실의 소요량, 그 다음에 바늘의 크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게이지 값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도안에 사용된 실과 바늘을 똑같이 사용해서 뜨개를 한다고 해도 나의 뜨개 장력에 따라서 게이지 값이 달라지면서 옷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실과 나의 노력의 시간을 들였음에도 내가 원하는 크기의 옷이 완성되지 않으면 엄청 속상하거든요. 특히나 크게 완성되면 그나마 입을 수 있게 되지만 작게 완성이 돼서 얼굴부터 안 들어간다면 간단하게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10 곱하기 10cm 편물 안에 몇 코와 몇 단이 들어가는지 개수를 세어서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꼭 뜨개를 하기 전에 샘플로 편물을 떠서 그 개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샘플 편물을 우리는 스와치라고 해요. 내가 직접 떠서 개수를 세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뜬 걸 가지고 개수를 세서 뜨개를 시작하면 안 돼요. 뜨개는 내가 하는 거니까요. 그럼 스와치를 보면서 개수를 어떻게 세는 건지 볼게요. 이 0에서부터 10cm까지 코스를 재볼게요. 일단 이렇게 딱 찍어요. 그렇게 해서 코스를 재요. 코스는 이 V자 모양 하나를 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 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도 한 번 재요. 완전히 뭐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닌데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딱 찍고 5cm를 재는 거죠. 왜냐면 편물을 엄청 크게 컸으면 딱 가운데서 10cm를 재면 되는데 저는 끼케야 10에서 10cm 밖에 안 떴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재요. 5cm를 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네? 10코 곱하기 2 하면 20코. 제대로 지금 제가 코스를 센 거죠. 이렇게 하고 또 단수를 체크를 해요. 단수도 0에서부터 10cm까지 한번 세고 또 그 다음에 5cm 가운데 부분을 딱 찍어서 5cm를 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34단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요. 스와치를 충분히 10에서 10cm 정도 크기를 떴을 때는 그냥 이렇게 딱딱 찍어서 10 곱하기 10cm 이렇게 그렇게 길이로 코스랑 단수를 세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냥 저는 약식으로 그나마 가운데 부분을 딱 5cm 찍어서 코스 세서 곱하기 2 단수 세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게이지 값 3mm 바늘로 뜬 이 베지터블의 게이지 값이 20코에 34단이에요. 그런데 사이트에 이렇게 확인해보면 바느리아기 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느리아기에 이런 실 정보를 보면 게이지 값이 23코에서 24코, 34단에서 37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3mm 바늘로 게이지를 냈는데도요. 그래서 이 게이지 값을 만들기 위해서 뜬 사람의 손의 장력과 저의 손의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지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도안 그대로 이 게이지 값이 그대로 나와 있는 똑같은 실로 제가 옷을 뜬다고 하더라도 저는 옷이 더 크게 완성이 되겠죠.
간단하게 계산해보자면 똑같이 100코를 떴을 때 내가 떴을 경우 내 게이지 값은 20코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2를 하면 50cm의 편물이 되고 사이트의 게이지 값인 23코 기준으로 계산하면 43.47cm의 편물이 돼요. 제가 사이트의 게이지 값대로 뜨개를 했을 경우 옷이 크게 완성되는 거죠. 뜨개는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코 한 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푸는 것 또한 천천히. 프루시오도 뜨개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이 잘못 떴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이것 또한 뜨개인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생각하시면서 뜨개를 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가끔 엄청 짜증내요. 그리고 푸는 과정도 계속 겪다 보시면 언젠가 코를 풀어내는 달인이 되실지도. 저는 이 정도만 생각이 났는데 혹시나 이런 게 궁금했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한 정성껏 답해드릴게요. 같은 취미 활동을 가지신 분들 환영해요. 우리 같이 즐거운 뜨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